서론, 현대인의 약장 속에 숨겨진 조용한 위협. 우리는 건강을 위해 약을 먹습니다. 콧물이 나면 알레르기 약을 먹고, 잠이 안 오면 수면 유도제를 찾으며, 긴장될 때는 안정제를 복용하죠. 이러한 약들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거나 병원에서 흔히 처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비타민처럼 안전한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삼키는 이 알약들이 뇌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약 부작용 조심하세요 라는 뻔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백만 명의 인지 건강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기입니다. 최신 의학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특정 약물들이 뇌세포 간의 통신망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크기 자체를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 약물군을 1년 동안 매일 복용할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별표 50% 별표나 급증한다는 사실입니다. 50%라는 수치는 단순한 확률의 변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러한 변화가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뇌가 조금씩 위축되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통합의학을 전공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이 본인이 먹는 약이 뇌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진료실을 찾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박사님, 요즘 부쩍 깜빡거려요. 나이 탓이겠죠? 라고 묻는 환자들의 약봉지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뇌를 갉아먹는 범인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약장에 숨어있을지 모르는 뇌 도둑의 정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이 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뇌를 공격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위험을 지금까지 간과해왔는지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을 정확히 인지해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기억과 독립적인 삶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긴급 점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론, 뇌의 메인 전원을 차단하는 항콜린제의 과학. 그렇다면 우리 뇌를 위협하는 이 약물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의학적으로 이들은 별표 항콜린제, 엔티콜러너직스, 별표라고 불립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작용 원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세틸콜린, 어시텔콜린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뇌라는 거대한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전기와 같습니다. 아세틸콜린이 하는 일은 실로 방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고 근육을 움직이고 심지어 집중력을 유지하는 모든 과정에 아세틸콜린이 관여합니다. 뇌의 뉴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려면 이 아세틸콜린이라는 매개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엔타이, 콜린제는 말 그대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합니다. 약 성분이 뇌로 들어가 아세틸콜린이 달라붙어야 할 수용체를 미리 차지해버리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뇌세포들은 서로 대화를 시도하지만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 통신 두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 뇌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특히 기억의 저장소라고 불리는 별표에마, 히퍼캠퍼스, 별표와 고도의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 세러브렐 코어텍스 사이에는 수많은 통신선이 깔려 있습니다. 아세틸콜린은 이 선들을 통해 흐르는 전류입니다. 항콜린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이 전류의 전압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과 같습니다. 전압이 낮아지면 처음에는 전등이 깜빡거리듯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결국에는 전선 자체가 부식되어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말하는 뇌 위축, 브레인 엔너피의 과정입니다. 비유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첨단 AI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컴퓨터는 엄청난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지만 냉각 시스템과 전력 공급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펜이 거세게 돌며 버티겠지만 결국 과열로 인해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항콜린제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이와 유사합니다. 뇌는 부족한 아세틸콜린 환경에서 기능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가해지는 스트레스와 대사 저하는 결국 뇌세포의 사멸로 이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약들이 뇌혈관 장벽,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외부의 독소로부터 뇌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검문소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많은 항콜린성 약물들은 이 검문소를 아주 쉽게 통과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를 먹었을 때 머리가 멍해지거나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가 바로 약 성분이 뇌 속으로 직접 침투해 아세틸콜린 시스템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부작용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 검문소를 뚫고 들어온 약 성분이 뇌의 화학적 균형을 무너뜨린다면 우리 뇌는 스스로를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결국 뇌의 가소성, 플래스티서티, 즉 스스로를 치유하고 연결을 강화하는 능력이 거세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약물군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본론, 우리 곁에 숨어있는 구체적인 약물 사례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차례입니다. 대체 어떤 약들이 내 뇌를 위협하고 있는가입니다. 항콜린 성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 일상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치매 유발약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위험한 성분들이 숨어있는 대표적인 카테고리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 흔한 알레르기 및 감기약, 1세대 항히스타민제. 가장 흔한 범위는 1세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별표 디페니드라민, 다이페나이드로민, 별표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유명한 알레르기 약인 베나드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합감기약의 콧물 억제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분자 크기가 작고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이 있어 뇌 보호막인 BBB를 매우 쉽게 통과합니다. 콧물을 멈추게 하려다가 뇌의 아세틸콜린 수용체까지 꽉 막아버리는 셈입니다. 이 무해해 보이는 수면 보조제 많은 분이 약국에서 쉽게 사는 수면 유도제, 타일러놀 PM, 지지지킬 등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의 주성분은 사실 앞서 언급한 디페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같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수면 유도제의 원리는 뇌를 진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을 차단하여 뇌의 각성 상태를 강제로 끄는 것에 가깝습니다. 매일 밤 이 약에 의존하는 것은 뇌를 매일 밤 인위적인 통신 두절 상태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3. 과민성 방광 및 위장장애 치료제. 중장년층이 많이 복용하는 방광 조절제, 옥시부티닌, 솔리페나신 등 도 강력한 항콜린 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참지 못하는 절박뇨를 치료하기 위해 방광 근육의 수축을 막는데 이 과정에서 아세틸콜린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약 성분이 방광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뇌까지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치료제로 쓰이는 디사이클로민, 벤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의 경련을 멈추기 위해 사용되지만 뇌의 인지 기능까지 경련을 일으키듯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4. 항우울제 및 불안치료제. 정신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특히 오래된 계열의 항우울제, 사만계 항우울제, TCA, 나 하이드록시진, 비스타릴 같은 불안치료제는 매우 강력한 항콜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울감을 개선하려다 오히려 인지 기능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항콜린제는 우리 몸의 위부터 아래까지, 감기부터 우울증까지 거의 모든 질환의 치료제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봉투나 약상자 뒷면에 성분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론, 숫자로 증명된 위협, 연구가 말하는 진실, 그저 약의 부작용일 뿐인데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계의 데이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들은
일관된 경고음을 내고 있습니다. 1. 150만 명의 데이터가 보여준 치매 상관관계.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약 150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대규모 메타 분석 결과입니다. 이 연구는 연령, 기저질환, 생활습관 등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서도 별표, 장기적인 항콜린제 사용 별표 2, 알츠하이머병과 일반 치매의 독립적인 위험 인자임을 확증했습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하더라도 이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 치매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의 복용, 46%의 위험 증가. 더욱 충격적인 연구는 복용 기간에 따른 위험도 변화입니다. 21개의 별도 임상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강력한 항콜린제를 단 3개월만 지속적으로 복용해도 치매 발생 위험이 평균 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개월은 우리가 흔히 약 좀 오래 먹네 라고 생각하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기간만으로도 우리 뇌의 방어 기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3. MRI가 포착한 실시간 뇌 위축 학술지 JMA 노랄러지에 발표된 뇌 영상 연구는 이 현상을 시각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항콜린제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의 뇌 MRI를 촬영해보니 약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뇌의 전반적인 부피, 바륨, 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의 핵심 중추인 해마, 히퍼캠퍼스, 부위의 위축이 두드러졌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부위가 쪼그라들면 방금 한 일도 기억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뇌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는 PET 스캔 결과에서도 기억센터들의 대사 활동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뇌가 물리적으로 작아질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세포들조차 에너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가수면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항콜린제는 뇌에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 아닙니다. 뇌의 화학적 환경을 영구적으로 바꾸고 세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침입자입니다. 우리가 이 약들을 단순한 약으로 치부하며 방치하는 사이 우리 뇌의 도서관에서는 소중한 기억들이 담긴 책장들이 하나둘씩 불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과학적 증거를 확인했으니 우리는 다음 단계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넘어가야 합니다. 본론, 고위험군과 약물 칵테일의 위험성 앞서 우리는 항콜린제가 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불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더 취약한 계층이 있으며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약물 섞어 먹기입니다. 1. 노화된 뇌와 항콜린제의 치명적인 만남.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뇌의 예비 능력이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뇌의 통신 전류인 아세틸콜린 수치는 60세를 기점으로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항콜린성 약물을 복용하는 것은 이미 연료가 부족해 멈추기 직전인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노화로 인해 뇌혈관 장벽, BBB은 더 얇아지고 취약해져 젊은 층보다 훨씬 더 많은 약 성분이 뇌로 직접 침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에게서 나타나는 선망, 급성혼란, 그리고 치매 증상은 약물로 인해 가속화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 항콜린제 버던, 부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0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른바 약물 칵테일 현상입니다. 많은 환자가 한 가지 증상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잠이 안 와서 수면 유도제를 먹고 비염 때문에 알레르기 약을 복용하며 나이가 들며 생기는 방광약을 처방받습니다. 개별 약물 하나하나의 항콜린 성분은 미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이 몸속에서 만났을 때 발생하는 항콜린제 부담, 엔티칼리너직 버던 수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뇌는 동시다발적인 신호 차단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시스템의 일부가 셧다운 되기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가지 이상의 항콜린제를 동시에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은 단순히 2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너 배 이상으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들이 사방에서 쏟아지는 방해 전파 때문에 아예 대화를 포기해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본론, 뇌를 지키는 안전한 관리 지침과 첫 번째 대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그럼 내가 먹는 약을 당장 다 버려야 하나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과학적이고 안전한 대응 전략이 있습니다.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1. 2단계 약장 점검 프로젝트.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은 지금 바로 약장을 여는 것입니다. 1단계 전수조사 및 검색.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 처방약, 일반 의약품, 영양제의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온라인에 성분명 플러스 한콜린 혹은 엔티칼리너직 버던 스케일을 검색해 보십시오.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어느 정도의 위험 수치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골 약국의 목록을 가져가 이 중에 한콜린 성분이 있는 약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2단계 전문가와의 상담, 절대 임의 중단 금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처방약을 임의로 끊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항우울제나 방광치료제 등을 갑자기 중단하면 금단 현상이나 증상의 급격한 악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에게 선생님, 제가 인지 건강이 걱정되어 한콜린 성분이 없는 대안 약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정중히 요청하십시오. 현대의학에는 대부분의 한콜린제를 대체할 수 있는 2세대, 3세대 약물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이 수면을 위한 첫 번째 안전한 대안, 마그네슘의 과학잠을 못 자서 수면 유도제를 드시는 분들께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대안은 별표 글리신산 마그네슘, 매그니지엄 글라이서네이트, 별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팔리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율이 낮고 설사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반면 글리신산 마그네슘은 아미노산인 글리신이 결합되어 있어 뇌혈관 장벽을 잘 통과하며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것은 뇌를 강제로 꺼버리는 한콜린성 수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연스러운 수면 사이클을 유도하는 방식이죠. 뇌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영리한 방법입니다. 3. 알레르기 관리를 위한 세대교체. 콧물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신다면 이제는 9세대의 베나드릴이나 클로르페니라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별표 클라리틴, 로라타딘, 지르텍, 세티리진, 알레그라, 팩소페나딘, 별표와 같은 2세대 및 3세대 항히스타민제는 분자 구조상 뇌 속으로 거의 들어가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약들은 콧물은 효과적으로 멈추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뇌세포 대화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만약 특정 약의 효과가 떨어진다면 3개월 단위로 성분을 교체하며 복용하는 전략, 로테이션 스트래터지를 사용해 보십시오. 내성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인지 기능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방법입니다. 본론, 증상별 맞춤형 안전 대안과 실천법. 이제 우리는 한콜린제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수면과 알레르기에 대한 기초적인 대안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문제는 그보다 훨씬 다양하죠. 이번 파트에서는 방광 문제, 위장장애, 그리고 만성적인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의학적 대안을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1. 과민성 방광, 근육 차단이 아닌 베타 수용체 활성화. 나이가 들면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흔히 처방되는 디트로판, 옥시부티닌 같은 약물은 뇌에 매우 강력한 한콜린성 타격을 줍니다. 이에 대한 현대의학의 훌륭한 대안은 미라베그론, 머레이비그론, 상품명 미라베트릭 계열의 약물입니다. 이 약은 아세틸콜린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방광벽에 있는 베타-3 수용체를 자극하여 방광의 저장 능력을 키워줍니다. 즉, 뇌의 통신망을 건드리지 않고도 방광 근육만 선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이죠. 인지 저하 부작용 없이 방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진보된 선택지입니다. 이 만성 비염과 계절성 알레르기,
국소적 접근에 힘먹는 알레르기 약은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며 뇌에 도달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저는 별표 국소용 나잘 스프레이, 네이젤 스프레이즈, 별표를 적극 권장합니다. 식염수 세척, 물리적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씻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플로네이즈 등 전신 흡수율이 극히 낮은 뇌에 미치는 영향 없이 콧점막의 염증만 효과적으로 가라앉힙니다. 약을 먹어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문제가 있는 부위에만 직접 작용하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3. 과민성 대장 증후군, IBS 약물 대신 식단과 천연 오일배가 자주 아프고 경련이 일어날 때 처방받는 항경련제, 벤틸 등 역시 항콜린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먼저 페퍼민트 오일 캡슐을 추천하곤 합니다. 페퍼민트 오일의 멘톨 성분은 장 근육의 칼슘 채널에 작용하여 천연 항경련제 역할을 하며 뇌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별표 저포드맵, 로 FNP, 식단 별표를 병행하면 장애가스 생성과 팽만감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뇌를 멍하게 만드는 약물에 의존하기 전에 장내 환경을 먼저 결론, 뇌를 되살리는 최고의 처방전과 마지막 조언 영상을 마치며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을 먹어왔는데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은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우리 뇌는 놀라운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약물을 중단하거나 대안으로 전환하는 순간 뇌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다시 연결을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1. 최고의 항노화 약물, 운동의 과학 사실 침해를 예방하고 뇌를 젊게 만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은 제약회사에서 팔지 않습니다. 바로 별표 운동 별표입니다. 운동은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인 별표 BDNF, 브레인 디라이브드 노론 나픽 팩터, 별표의 수치를 폭발적으로 높여줍니다. BDNF는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일종의 뇌 영양제와 같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항콜린제로 인해 이축된 해마의 부피를 실제로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약으로 차단된 통신망을 운동으로 다시 연결하는 셈입니다. 이 뇌를 위한 기본기로 돌아가기, 약장에 있는 약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본을 채우는 것입니다. 혈당 및 혈압관리, 높은 혈당과 혈압은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뇌 위축을 가속화합니다. 항산화 식단, 베리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화 항산화 성분은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보호합니다. 3. 당신의 뇌는 당신의 자산입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에게 별표 인지적 자유 별표를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심코 삼키는 알약들 속에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매 예방의 80%를 달성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명료한 정신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평생 쌓아온 지혜를 유지하며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지키는 힘은 오늘 여러분이 선택하는 알약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다룬 모든 약물 리스트와 안전한 대안들을 한 페이지로 정리한 별표 뇌 건강 수호 가이드 별표를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무료로 공유해 두었습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여 약장과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건강검진 전 흔히 저지르는 별표 혈액 검사 결과를 망치는 10가지 실수 별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한 치료를 만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오늘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치 라이스 박사였습니다.